실은 뭐 우리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70년대에 컴퓨터가 도입됐고, 근데 그때 이제 주로 컴퓨터 쓰는 거는 과학기술 용도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스트에다가 커다란 컴퓨터 하나 사다 놓고 과학기술용으로 쓰고, 민간 데이터 프로세싱도 그 컴퓨터를 빌려 쓰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뭐 커다란 과제들은 대부분 이제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키스트의 직원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산업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성공적으로 올림픽 전선화도 우리 기술로 다 처음 했고, 성공적으로 했고, 그래서 뭐 그런 대로 하여간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거는 그 과학기술처에 정보산업과가 있었죠. 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었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올 때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그 국가 기관망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대 전산망이라는 사업을 해서 뭐 우선 망 까는 게 우선 기본이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니까 행정 전산망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금융망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정도의 이제 정보통신부가 생기죠. 근데 그때 했던 사업들 이름을 쭉 보면은 대부분 지금 보면은 이제 망을 까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했고,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집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그런 시대에 통신망을 확충을 해서 인터넷도 깔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보화 세계 인류로 가는 정보화에 초석을 깔았다. 아주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이제 김대중 정부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시에 적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 그 당시 제가 제 취임사를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취임사에 30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에다가 컴퓨터 과목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과, 벤처,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는 충분히 갖췄다. 생태계에 필요한 요소는 충분히 갖췄고 잘 하셨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건데,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들을 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부 키스트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스템과학 연구소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트리에 집어넣죠. 애트리는 이름이 뭐예요? 전자통신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커다란 신호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통신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저는 전산학과 교수인데, 전산학과를 전자과에 합쳐라. 이런 식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여서 진짜 회의도 많이 하고, 울고 그러면서, 진짜, 이거 돈을 몇 푼 받으려고 전산과 간판을 내리냐, 어디냐, 이런 식의 별의별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또 전산병과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통신병과에다 놓버립니다. 아시지만 전산병과가 거기서 하는 일하고 통신병과하고는 영원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커다란 대통령은 앞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정책들은 소프트웨어를 말살하는 정책들을 계속 했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에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요. 노무현 정부, 여기 많은 분들이 기억도 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리눅스로, 코딩을 해봤다라고 자랑을 하시고요. 우리들 앞에서.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저같이 소프트웨어 해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많이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 정치적인 제스처도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뭐 그때 노무현, 연호군도 같이 했던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랬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무슨 뭐 이렇게 회의, 대통령 모시고 회의 가면은 뒤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뭐 IT 강국에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이런 구호를 내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거기 앉아서 야, 황당하다. IT는 뭐고 소프트웨어는 뭔가. 외국서 IT 그러면 그게 이제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워낙 그거를 통신인 것처럼 늘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저런 식의 구호를 써붙이고 전략 회의를 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는 뭐 그러는데 뭐 전체적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839 전략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커다란 정책 과제를 했습니다. 근데 839가 8개가 뭐가 있고 3개 핵심 사업이 있고 9개 뭐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나도 없었어요. 최소한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가서 항의도 하고 3대 무슨 브로드밴드 이런 식의 거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집어 넣어야 된다 그러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쯤에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가 끼어들어 갔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안목이 없던 사람들이고 믿거나 말거나 얘기 들으니까 장관이 대통령한테 리눅스가 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처음 배웠다고,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온 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여간, 큰 정책 방향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IT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걸 확산을 해야 된다. 우리 산업을 확산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정책, 이나 외국의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너희 나라는 인프라는 깔아놨는데 활용이 약해서 산업에 문제가 있다.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보고서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잘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융합으로 가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과한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IT 관련 업무가 이제 4개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했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IT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첫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와가지고, IT가 일자리를 없앤다. 그러니까 그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국민과 이제 전국적으로 중계하는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라서 열심히 보고 있다. 그 소리 듣고 그냥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혁명, 소프트웨어 혁명이 이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명박 정부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건 모양이다. 이렇게 하게 됐고, 지경부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가서 대통령도 찾아가서 소프트웨어 좀 집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 계획도 만들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생긴 게 이제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WBS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굉장히 약간 그때까지는 소프트웨어 R&D 투자하면은 단위가 2억 3억이었는데 최소한도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였던 과제가 됐고 거기에 수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는 그래도 상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결국 IT 분야를 5개로 나누는 것이 결국 이제 미래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미래부를 이제 설립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쭉 검토해 보면은 그 정책이 물질제, 그죠? 제조 산업이나 뭐 자동차 산업 뭐 이런 식의 거와 또 통신 서비스, 우리 통신 서비스 산업 육성했던 그렇게 성공했던 정책, 그런 정책을 그냥 소프트웨어 산업에 그냥 적용을 해서 뭐 시장 실패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럼 그게 다 해소된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여기 가장 한 얘기만 합니다. 제가 가장 그 결정적인 실패했던 사례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한 90년대쯤에 중소기업에 ERP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ERP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냥 막 공짜로 돌렸어요. 중소기업들한테. 회계 패키지, 정확하게는 아마 회계 패키지는 공짜로 주고, 그 다음 ERP 패키지는 좀 고가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2천만 원 주고 ERP를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ERP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2천만 원으로 그냥 고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부가 나눠주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나눠주는 거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됐고,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용도 소프트웨어 나눠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실패 사례가 너무너무나 많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세상이 좀 바뀌어서 이제 경제가 이제 거대한 침체를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모바일이라든가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이런 식의 굉장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발전하면서 어떤 경제 질서의 개편 같은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창조 경제라는 그런 키워드로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경제 다 신문에서 많이 본 얘기지만 그냥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좋은 얘기는 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이제 7대 전략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난 겁니다. 직접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서화는 안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약집에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140대 국정 지금 체계라고 만드는 거에도 하나도 지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이 얘기 듣고 야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이게 이제 그겁니다.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몇 개만 보면은 스마트 워크 얘기도 나왔고 스마트 뉴딜 정책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공부터 변화를 하겠다.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 레벨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픈소스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진짜 웃기는 얘기가 이런 게 이제 막 끼어들어가네요. 그리고 창조정부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미래 예측을 하고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은 대학을 창업 기주하라고 실버 창업 보유? 실버 창업? 이렇게 안 맞는 얘기인데 여기 막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간 창조 경제라는 거는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질서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질서를 재조정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거를 제조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조업과 그거와 보완할 수 있는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이런 거를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인력도 좀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인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론까지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거는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오늘 또 마침 또 보니까
뭐 최문기 교수가 뭐 장관 내정자로 발표가 됐는데 최문기 교수랑 같이 모여서 공부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을 그게 그 효율적인 사회, 뭐 그 투명한 사회, 넉넉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의 근간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저희는 그 의지를 갖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조직이나 여러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아마 그것이 뭐 채택이 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원천기술 개발하고 장기적 성과를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혁신의 도구로서 단기적 성과를 내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하나의 부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뭐 CPND 그래가지고 컨텐트,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통신 오리엔티드된 분들의 사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앞에다 붙여서, 생태계가 서비스가 뭐고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그걸 위해서 컨텐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고 하드웨어는 제너럴 퍼포스 칩 정도면 끝난다,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거를 아우르는, 토탈을 아우르는 그런 전담 조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ICT 독임부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통합부처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작년 가을에 뭐 올 연초에 뭐 여러분들이 아이가 뭐 모여서들 많이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소프트웨어 한 사람들은 그냥 뭐 덤덤했고요. 저도 뭐 그 언론에서도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다, 그 부처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뭐 통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ICT 독임 부처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통합 부처로 됐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쳐놓으니까 이제 과학기술과 ICT의 조화와 균형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거고, 이거 아마 굉장히 미래부에서 계속해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총론은 참 좋았어요. 근데 강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삐그닥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뭐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뭐 그 변화의 그 여지가 있지만, 뭐 큰 틀은 이제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뭐 이슈화를 안 하고 여당에서도 그냥 통과되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하여간 뭐 이거 많은 부분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권은희 의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자료에서 옮겨왔는데,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칫 허울뿐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했고요. 뭐 신성장 동력, 산업 융합, 산업 R&D, 산업 협력, 이것들이 다 자기 기존의 부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법은 넘어가는데 뭐 조직은 안 넘어가고, 뭐 아니면 반대로 법은 남아 있고 조직만 넘어가고, 이런 식의 얘기도 많고, 뭐 그다음에 뭐 예산 같은 거, 기금 같은 거를 뭐 누가 쓰느냐, 이런 것도 뭐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부처들이 상당히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는, 인베디드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지경부가 계속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소프트웨어 그 생산량의 60% 정도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대세가 되는 거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뭐 별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뭐 보통 제품이나 뭐 하드웨어에 얹으면은 그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는 거지. 실제가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일반 기계에다가 뭐 플랫폼 깔고 나면 그 위에는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뭐 별도의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인수위에 우선 IT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 한 사람은 물론이고 IT 한 사람도 하나도 인수위원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뭐 저기 뭐 나중에 뭐 한두 분 IT 연다고 들어갔는데 그분 다 통신하신 분이 들어갔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지난 며칠 사이에는 이 뭐 미래부가 방송이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방송 빼면 껍데기다 이러니까 또 과학기술하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럼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또 아무것도 이제 아닌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잠깐 보니까요. 이거 뭐, 아직 아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니까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1차관이 뭐, 거기에 실이 3개가 있고, 2차관실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뭐 ICT 전체가 뭐 독립부처가 되니 어떠니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의 실밖에 안 됐구나. 실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방송통신융합실에 그 과단위로 이제 쭉 안을 보니까 까무러치겠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정책관, 거기가 국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와 전략국, 그리고 정보통신산업국, 통신정책국, 정파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그냥 산업과 융합과 두 개가 그 정보통신산업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 통신으로 보입니다. 뭐 통신하고 인터넷 통신이고 어쩌고 다 통신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듣고 뭐 몇 사람이 이제 뭐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뭐 여기저기다 연락도 오고 그래서 아마 그저께 대통령하고 이제 여기 이 근처 오셔가지고 기업들을 만날 때도 뭐 몇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구글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했고 또 대통령이 뭐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발표가 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약간의 이제 그 회의가 듭니다. 뭐 총론은 다 동의했지만 강론이 안 된 사례가 역대 정부에서 우리가 다 봐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권에서 또 소프트웨어 산업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잘잘한 제안 뭐 디테일한 거 하는 것보다도 큰 제안을 몇 개 하고 싶은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아는 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뭐 직영부에서도 동의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아마 5억 정도가 아마 배정된 거로 제가 들었는데 뭐 5억 갖고 뭐 연구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든 간에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 계속 통신 요금이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통신의 해금이 어떻고 경쟁을 효율화하는 게 어떻고 이런 얘기했던 조직인데 요새 이제 상황이 되니까 거기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뭐 소프트웨어 정책을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다 그게 뭐 CPND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 정책을 얘기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좀 어떤 순간에 하여간 이건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하기 전에 좀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계속 뒤지고 볶고 하여간 계속 논의를 한 끝에 어떤 제도가 나와야지 되지. 그것부터는 뭐 오라 그래서 가면은요, 교수들 뭐 한 10명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그거 듣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타난 교수들은 제가 보면은, 뭐 저도 교수입니다만, 뭐 관심 없다가 친구야, 과장이. 과장이 오라니까 가서 밥 한번 먹으면서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가는 거거든요. 절대 뭐 연속성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스코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뭐 교수니까 잘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뭐 디테일한 기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는 한두 사람이 없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 뭐 정권 출범하는 과정 중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을 하는 그런 조직을 꼭 어딘지 만들어라. 뭐 어디다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거는 꼭 만들어라는 거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흡의 핵심 원인, 뭐 이것도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려고 이거를 이제 요것만 보여드리고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투자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안 쓰면 어떻게 산업이 성장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썼으면 산업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나 법이 굉장히 소프트웨어는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 제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식산업 중에서 그나마 이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 산업 형태를 갖춘 거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겪으시고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제가 변대기라고 아시죠? 그분 휴맥스 하시는 분. 그분하고 한번 앉아서 한 시간을 계속